광활한 태평양의 외딴 섬 중 하나인 가장 고립되고 멀리 떨어진 곳, 오직 수천 킬로미터의 바다로만 둘러싸인 곳에 나우루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섬나라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곳 중 하나이다. 이 매혹적인 곳은 사랑을 찾아 살아가야 하는 많은 어려움에 맞서고자 하는 독신이면서 이국적인 여성들로 가득하다. 무델신 센수라의 이번 새로운 영상에서 나우루의 신비롭고 매혹적인 현실을 발견할 준비를 해보자. 새 배설물이라는 놀라운 것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가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전락한 놀라운 이중성을 가진 섬. 이러한 변화들은 나라의 지리까지 바꿔놓았고 나라를 분화구로 가득 채워 달과 비슷한 모습을 만들어냈다. 또한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비만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도 있다. 남성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닭 6마리 이상에 해당하는 칼로리를 섭취한다. 이러한 현실들은 나우루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은 나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곳 중 하나로 만든다. 하지만 그 역사와 현재를 넘어서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 중 하나라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는 놀라운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숨기고 있다. 나우루가 가장 번영했던 곳에서 호주 난민들을 위한 야외 감옥으로 변모하게 된 현실들, 또는 남성들이 공중에 올가미를 던져 새들을 잡아 나중에 애완동물로 키우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스포츠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외딴 나라에서 인구의 90% 이상이 비만으로 간주되는 많은 호기심의 배경이나 그들의 이국적인 여성들이 외국인 남성들에게 특별한 매력을 느끼는 이유들을 알아보기 위해 무델신 센수라의 이번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라. 시작해보자. 태평양에 고립된 한 구석에서 수천 킬로미터의 끊임없는 바다가 작고 외딴 섬을 둘러싸고 있는 곳에 나우루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섬나라이다. 단 21평 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진 나우루는 진정한 작은 천국이자 세상의 나머지 부분의 시야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매우 외딴 곳이다. 아마도 그 때문에 나우루는 가장 독점적이고 잘 알려지지 않은 목적지 중 하나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적게 방문되는 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 종종 여행자들과 관광업체들에 의해 무시되는 나우루는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구석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 놀라운 아름다움 외에도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만 인구 밀도를 가진 곳으로 여겨지고 가장 부유한 곳에서 가장 가난한 곳 중 하나로 전락했으며 수년간 호주 난민들을 위한 야외 감옥으로 사용되는 등 놀라운 미스터리들을 숨기고 있다. 하지만 나우루의 호기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나라에는 공식적인 수도가 없으며 유일한 행정구역인 야렌이 정부, 국회, 대사관들을 수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데 익숙한 도시는 아니다. 대신 이 섬은 매우 제한적인 인프라로 특징지어지며 차로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에 모든 구석을 돌아볼 수 있다. 단 30km의 도로와 겨우 4km의 철도 노선을 가진 이 섬은 관리하기 쉬운 영토가 되지만 그만큼 매혹적이고 독특하게 만드는 소박하고 고립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장 적게 방문되는 나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나우루는 이 모든 것 때문에 세계에서 독특한 문화적 풍요로움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연간 단 200명 정도의 사람들만이 이 지구의 외딴 구석을 발견하기 위해 모험을 감행하며 접근의 어려움과 많은 이들에게 나우루를 접근할 수 없는 보석으로 만드는 비싼 비자 비용에 직면한다. 이 섬에 도달하기 위한 어려움과 빈번하지 않은 항공편의 부족은 이곳을 소수만이 해결하려고 감히 시도하는 미스터리로 만든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태평양의 가장 잘 보존된 비밀 중 하나로 남아있는 섬을 발견한다. 나우루라는 이름은 현지 언어로 나는 간다를 의미하는 나우에로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이 섬의 미크로네시아인과 폴리네시아인 원주민들의 전통을 반영한다. 이 작은 나라의 현실은 중대한 변화들로 가득한 역사와 관련이 있다. 이 섬은 수세기 동안 미크로네시아인과 폴리네시아인들에 의해 평화롭게 거주되었으나
1798년에 영국인들이 도착했다. 몇 년 후 이 섬은 독일 식민지가 되었고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점령을 겪었으며 1968년에 독립을 달성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나우루를 풍부하고 격동적인 역사를 가진 나라로 만들었으며 이 나라가 수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곳으로 여겨지게 된 사건들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가 곧 자세히 다룰 호기심이다. 이 수식어는 또한 이 섬의 작은 크기와도 관련이 있으며 바티칸과 모나코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은 나라로 여겨진다. 아주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섬은 주목할 만한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축소된 영토는 온 나라가 손에 닿을 수 있게 한다. 여기서는 모든 구석이 짧은 시간 내에 접근 가능하며 독특한 친밀함의 경험을 만들어낸다. 겨우 약 10,000명의 인구를 가진 나우루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만 지수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곧 알게 될 현실이다. 이 현상은 지역 사회와 생활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많은 이국적인 여성들과 남성들이 이 나라가 직면한 수많은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며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느끼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 바티칸이 종교적 권력의 중심이고 모나코가 사치와 과시의 상징인 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은 나라인 나우루는 오늘날 세계에서 잊혀지고 고립된 구석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 과거에 나우루는 이곳을 세계적인 명성으로 끌어올린 황금기를 살았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되어 수년간 이 순위를 이끌었다. 태평양 한가운데의 이 작은 점은 인산염 덕분에 인상적인 부를 달성했다. 바닷새의 배설물로 형성된 천연자원으로 당시 백금으로 여겨졌다. 이 자원의 개발은 나우루를 큰 경제적 힘을 가진 나라로 변화시켰다. 1970년대에 나우루인들의 1인당 소득은 미국과 같은 나라들을 훨씬 능가하는 놀라운 수치에 도달했으며 이 섬은 비할 데 없는 사치와 번영의 시기를 살았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1975년에 나우루 주민들의 1인당 소득은 연간 176천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같은 시기 미국의 1인당 소득의 3배 이상이었다. 그 시절 나우루의 부족한 도로들은 캐딜락과 지프와 같은 고급 차량들로 오갔으며 정부는 세금을 낼 필요 없이 건강관리부터 교육과 주거까지 모든 것을 지원했다. 나우루인들은 걱정 없는 생활 방식을 즐겼으며 세계를 여행하고 끝이 없어 보이는 풍요로움 속에서 살았지만 미래가 그들에게 강요할 어려움과 변화들을 알지 못했다. 나우루의 역사는 천연자원의 과도한 개발이 어떻게 나라들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최고의 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태평양의 이 외딴 섬에서 한때 절대적인 부를 가져다준 인산염 채굴은 결국 섬의 환경을 황폐화시켰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산염의 집약적인 추출은 섬의 내부를 거의 거주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이를 달의 풍경과 더 비슷한 분화구로 가득한 곳으로 만들었다. 20세기 중반의 전문가들은 이미 이러한 생태학적 손상의 비가역성과 이러한 변화들이 나우루 주민들에게 어떤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경고했다. 이 위기에 대응하여 호주는 나우루인들에게 존엄한 미래를 보장할 책임을 맡았으며 심지어 전체 인구를 재정착시키는 계획들이 논의되었고 나중에 발견하게 될 것처럼 섬을 야외 감옥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계획들을 수행했다. 하지만 나우루인들은 절망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저항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희망을 찾아 인산염 추출이 재개되었지만 매장량이 빠르게 고갈되어 섬을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뜨렸다. 인산염 광산은 바닷새의 배설물에서 나왔으며 이는 수천 년 동안 섬의 퇴적물에 축적되고 화석화된 것이었다. 이내 풍부한 이 배설물들은 추출되는 인산염의 기초였다. 하지만 집약적인 개발과 새로운 퇴적물의 부족으로 인해 자원들은 결국 고갈되었고 섬을 주요 수입원 없이 남겨두었다. 다음 수십 년 동안
나우루는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변했으며 높은 실업률, 열악한 인프라, 높은 범죄율에 직면했다. 오늘날 나우루는 여전히 경제적 안정을 회복하고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단일 천연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위험의 명확한 예가 되었다. 인산염의 끝과 경제적 붕괴는 혼란과 부패를 가져왔다. 기후변화로 인해 어업의 남은 작은 부분이 파괴되면서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렇게 섬은 거의 복구할 수 없는 황무지가 되었고 실업률이 인구의 거의 80%에 달했다. 상황은 지속 불가능해 보였고 이 암울한 전망 속에서 호주는 개입할 기회를 보았지만 매우 논란이 많은 방식으로 나우루를 난민 감옥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호주는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의 전쟁과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의 증가에 직면했으며 그들의 해안에 도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막을 해결책을 절망적으로 찾고 있었다. 그렇게 나우루 섬은 난민들이 망명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보내질 구금센터가 되었다. 그 대가로 호주는 나우루의 경제 위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시도하면서 이 나라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지만 동시에 이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황을 이용했다. 경제적 도움이 빈곤한 나라에게 안도처럼 보였지만 그 조치는 극도로 논란이 많았다. 많은 이들이 경험한 것들로 인해 트라우마를 입은 난민들은 매우 혹독한 조건에 수용되었고 섬은 호주의 가장 강경한 이민 정책의 상징으로 변했다. 한편 나우루는 의존의 순환에 갇혀 있었으며 그들을 비참함으로 끌어간 생태학적, 사회적, 경제적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렇게 과거에 부유하고 번영했던 이 천국 같은 섬은 자국민들과 더 나은 미래를 찾아온 난민들 모두에게 인간 고통의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어려움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들이 악화되면서 나우루에서 더욱 충격적인 현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섬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만 인구 밀도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 현상은 빈곤, 신선한 음식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 경제적 쇠퇴의 결과와 얽혀있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황금기에 사치와 풍요의 반영이었던 나우루의 식단 변화는 인구의 건강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수입원의 소멸과 견고한 경제 인프라의 부족으로 섬은 점점 더 저렴하지만 영양적으로 부족한 수입 식품에 의존하게 되었다. 설탕과 지방이 가득한 초가공 제품들이 나우루 주민들의 가장 일반적인 음식이 되었다. 여기에 낮은 신체 활동 수준이 추가되었는데 대규모 실업과 빈곤이 선택의 부족과 운동 부족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는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과 같은 비만 관련 질병의 놀라운 증가였다. 결과적으로 나우루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만 지수 중 하나를 자랑하며 일부 지표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90% 이상이 비만으로 분류된다. 이 데이터는 이 나라를 성인 인구의 약 36%가 비만인 미국이나 비만율이 35%에 가까운 멕시코와 같은 나라들보다 훨씬 높게 위치시킨다. 또한 나우루인의 30%가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식단과 생활 방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태이다. 나우루인들의 칼로리 섭취는 또 다른 경고적인 요인이다. 평균적으로 섬의 성인 남성들은 하루에 7,500칼로리를 섭취하는 반면 여성들은 하루에 약 5,000칼로리를 섭취한다. 이 수치는 권장 섭취량이 하루 2,500칼로리인 세계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이를 관점에서 보면 나우루의 성인 남성은 하루에 통닭 6, 7마리를 먹는 것과 같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하루에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겠는가? 또는 나우루의 이러한 복잡한 현실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은 훌륭할 것이며 아시다시피 이것은 우리 채널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므로 감사하다. 이 칼로리 과소비는 두 가지 주요 요인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첫째, 과도한 체중이 지역 문화에서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여겨져 방종한 생활 방식을 촉진한다. 둘째, 이 섬은 토양의 종류와 농업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통조림 고기와 같은 저렴하고 고도로 가공된 식품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식습관을 바꾸고 인구의 건강을 개선하려는 모든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 건강 문제는 여러 면에서 이 외딴 섬을 황폐화시킨 사회적, 경제적 긴장의 반영이었다. 영구적인 위기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우루인들은 저렴하고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 일시적인 위안의 형태가 되는 악순환에 갇혀 있었다. 상황은 개선되기는커녕 나우루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경험한 전반적인 붕괴를 반영하며 비만 사례와 그 결과로 압도된 보건 시스템을 보여준다. 빈곤, 영양가 있는 음식에 대한 접근 부족, 찬란했던 과거의 여파가 결합되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극을 만들어낸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들이 나우루의 많은 여성들과 남성들이 외국인들을 그들의 복잡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로 보게 만드는 것 같다. 나우루가 직면한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 섬은 그 사람들에게서 독특한 아름다움을 숨기고 있으며 이는 방문하는 소수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요소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인 나우루인들은 외국인들의 눈에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국적인 특징들로 알려져 있으며 여행자들에게 큰 관심을 느낀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혼합된 기원과 외딴 위치와 많은 관련이 있어 햇빛에 의해 황금빛이 된 피부, 어두운 눈,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섬에 도착한 영국인, 독일인, 일본인과 같은 다른 그룹들뿐만 아니라 태평양의 고대 민족들의 영향을 반영하는 생리학적 특징을 가진 독특한 외모를 가진 인구를 만들어냈다. 고립에도 불구하고 나우루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인구를 품고 있다. 미크로네시아인과 폴리네시아인의 후손인 이 섬의 여성들은 그들의 신체적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운 우아함으로 알려져 있다. 독특한 특징과 건강한 피부를 가진 그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회복력, 전통을 살려내는 능력, 낙관주의로도 존경받는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섬의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반영하는 전통 의상을 입는다. 이 나라에서는 많은 독신 여성들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섬이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 도전들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집 밖에서 기회를 찾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들 중 많은 이들이 외국인들에게 끌리는 것은 부분적으로 섬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 때문이다. 나우루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도전들에 직면했으며 다른 현실들을 알기 위해 탈출한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 탐험에 대한 욕구는 지역 남성들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문화들을 경험하고 아마도 새로운 기회들을 찾고 싶어 하는 갈망 때문이다. 나우루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으며 이를 관심을 끌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미래를 향한 문을 열기 위해서도 사용한다. 그래서 이 외딴 곳에서 독특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그들이 직면한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나우루 주민들의 독특한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먼 세계와 고립된 세계를 알고자 하는 호기심은 많은 나우루인들이 외국인들에게 끌리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광활한 바다로 둘러싸인 그렇게 작은 곳에서의 삶은 다른 문화들과 먼 현실들을 탐험하고자 하는 진정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지금까지 나우루에 대해 알게 된 모든 것을 고려하여 우리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나우루의 여성들이나 남성들을 만나고 싶은가? 이 독특하고 외딴 섬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댓글을 남겨달라. 여러분을 읽고 여러분의 의견을 아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하는 것이 무델시 센수라가 매주 이렇게 흥미로운 영상들을 가져다주는 작업을 계속하도록 지원하는 최고의 방법이므로 감사하다. 나우루의 많은 이들에게 관광객들은 비록 일시적이라도 그들의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날 기회를 나타낸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들, 다른 삶의 가능성들, 그리고 나우루의 한계를 넘어
세계와 연결된다는 생각에 끌린다. 이 탐험에 대한 욕구는 문화적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이기도 하며 어려움이 지속적인 곳에서 나우루에 닫힌 원 밖에 누군가를 아는 것은 탈출구를 제공한다. 나우루가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장 적게 방문되는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은 또한 이곳에 미스터리와 매혹의 분위기를 부여한다. 큰 관광 명소나 다른 목적지들이 제공하는 사치가 없는 태평양의 이 고립된 구석은 독특한 아름다움과 흥미로운 역사를 숨기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들의 군중 대신 방문자들은 현대적인 편의시설은 없지만 감히 그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본질을 보존하고 있는 섬을 발견할 수 있다. 나우루의 주민들은 대도시와 현대 생활의 서두름에서 단절된 자신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곳을 세계에서 독특한 구석으로 만드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나우루의 흥미로운 측면은 자체 군대가 없다는 것이다. 외부 위협이 있을 경우 호주가 그들의 방어를 담당하는데 이는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군대를 유지할 자원의 부족에 대응하는 실용적인 결정이다. 보안에 투자하는 대신 나우루는 더 큰 이웃의 보호를 신뢰하면서 시민들의 사회적 복지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한다. 스포츠와 관련된 또 다른 매우 눈에 띄는 측면이 있다. 나우루에서 럭비는 많은 팬들과 지역 선수들과 함께 나우루의 국민 스포츠로 여겨지지만 이 섬의 특이함을 반영하는 가장 호기심 많고 눈에 띄는 스포츠는 공중에서 새를 잡는 기술이다. 이 스포츠에서 나우루의 남성들은 날아가는 새들을 잡기 위해 긴 올가미를 사용하는데 이는 수년 동안 유지되어 온 전통이다. 잡힌 새들은 단순히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애완동물로 유지되어 주민들의 집에서 돌보고 먹이를 준다. 이 스포츠는 매혹적인 기술일 뿐만 아니라 나우루인들이 자연 환경과 가지는 긴밀한 유대를 반영하며 그들의 지역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남아있는 관행이다. 이 모든 호기심들 외에도 그리고 크기와 고립에도 불구하고 나우루는 비교할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이 외딴 천국의 독특함과 함께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적게 방문되는 곳으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지를 그것을 알 운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곳으로 만든다. 이 섬은 이국적인 풍경과 독특한 동물군으로 두드러지며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어 다이빙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곳이 되는 동시에 거의 무인도인 처녀 해변들은 외딴 천국의 평온함을 즐길 수 있게 한다. 또한 그 지리는 매혹적인 대조를 제시한다. 자연 식생이 부족한 섬이지만 풍부한 해양 생물 다양성과 석호와 암석 지형, 그리고 이전에 알았던 현실들 때문에 달의 모습에 더 가까운 외관을 주는 분화구들까지 포함하는 놀랍도록 다양한 풍경을 가진 섬으로 가장 대담한 여행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이 지점에 도달하여 지구상의 이 외딴 천국을 방문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는 가장 편안하고 경제적인 방법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흥미로울 것이라고 확신하므로 무델신 센수라에서는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 연구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우루에 도착하려면 섬의 먼 거리와 외딴 위치 때문에 옵션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직항편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최소 한 번의 경유가 필요하다. 호주에서 여러 항공사가 나우루로 가는 주간 항공편을 운영한다. 이 노선들을 제공하는 주요 항공사는 나우루 항공으로 이 섬을 브리즈번, 호주 및 태평양 지역의 다른 도시들과 연결한다. 예를 들어 브리즈번에서의 항공편은 약 4시간의 소요시간을 가지며 이는 이 나라가 얼마나 외딴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이다. 나우루에 도착하면 섬이 매우 작기 때문에 섬 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나우루에는 대중교통 수단이 크게 없으므로 가장 일반적인 옵션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렌트하거나 원한다면 지역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다. 섬이 길이 약 20km밖에 안 되므로 이동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며 대부분의 관광지나 관심 장소들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
호텔이나 지역 대행사를 통해 차량을 렌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옵션들은 더 관광적인 목적지들만큼 풍부하지 않다. 통화와 관련하여 이 섬은 호주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사용한다. 관광객들은 대부분의 장소에서 현금 결제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지만 일부 더 큰 시설들도 신용카드를 받는다. 하지만 특히 지역시장이나 카드 결제가 항상 가능하지 않은 작은 상점들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약간의 현금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 나우루의 공식 언어는 나우루어이지만 영어가 널리 사용되고 이해되며 특히 관광 지역과 정부에서 그렇다. 인구의 대부분이 이중 언어를 사용하므로 국제 여행자들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한다. 나우루의 생활비는 고립과 수입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태평양의 다른 목적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은 약 5호주 달러, $10 30센트 또는 3유로 정도이다. 맥주는 약 8호주 달러, 약 5미국 달러의 가격이며 중급 호텔에서 하룻밤은 계절과 숙박시설의 유형에 따라 약 120호주 달러, 80미국 달러에 해당한다. 비자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 시민들은 나우루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절차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므로 일반적으로 15일 동안 유효한 도착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의 비용은 약 50호주 달러이다. 출신국과 그 당시의 현행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구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시다시피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우루에 도착하는 것은 주로 호주를 통해 몇 번의 경유가 필요하지만 노력은 확실히 이 섬의 독특함과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보상받을 것이다. 무델신 센수라에서 이 영상이 보시다시피 지구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섬 중 하나인 나우루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